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2023년 안녕. 바이 2023. 헬로우 2024. 네, 오늘 근데 이프로님 나와서 방송하는 거 보니까 네. 우리 게스트들도 그러니까 진행자들도 좀 프리토킹 같은 거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딱 그거 보고 우리 권 팀장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권 팀장님 맨날 나와. 따로 모시는 게 컨셉이 아닙니다. 예. 자, 오늘 뉴스의 컨셉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3프로 뉴스룸을 준비를 할 때 그 하루에 나온 뉴스들을 다 봐요. 네. 진짜 하나하나 다 보고 그렇죠. 그 중에서 좀 이런 정도를 보시면은 오늘 주요 뉴스들은 다 보실 수 있겠구나 네. 라는 것들을 좀 선정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그 뉴스만 봐서는 내용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좀 중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서 내용을 좀 보강하는 형식으로 뉴스룸을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딱 그냥 그것만 하루에 흘러가듯이 들으시면은 대충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오늘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은 네, 어딜 가도 쓸데없는 물론 중요한 뉴스는 살짝 전해드리고 예. 어딜 가도 쓸데없지만 그쵸. 오늘 제목 네.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예쁜 여자가 나를 좋아할 리가 없지. 이거 뭡니까? 이거부터 이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일단 태형건설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태형건설이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했어요. 그 금융시장의 최대 내관으로 꼽히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정리에 어쩌면 실질적인 의미의 시작으로 네.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개별 사업장이 정리되거나 아니면 작은 건설사들이 좀 무너지는 경우들은 있었는데 그 태형건설은 정말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단어입니다. 워크아웃이라는 건 아무래도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네. 그런 첫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태형건설이 어려워지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그래요?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태형건설이 어려워져서 네. 돈을 안 주면 음. 거기에 뭐 공사하다 보면은 뭐 인부들도 있고 그 협력업체도 있고 한데 거기 돈을 안 주면은 돈을 못 받아서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좀 연쇄부도로 가는 거를 좀 막아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태형건설이 부도가 나게 되면은 이제 채권들이 막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경색돼서 다른 회사가 자금 조달을 못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태형건설이 시공을 맡은 곳에 네.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소비자분들. 분양 대금을 이미 낸 상태인 경우에 여기에 이제 분양 계약자들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좀 이제 하나하나 그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일단 PF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충격이 없는 방법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고요? 예, 부동산 경기 좋아질 때까지. 네. 근데 이게 봐도 이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은 이제 지어봐야 미분양이고 그리고 버텨봐야 이자만 내야 되는 네.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걸 경매로 붙여버리면은 땅값이 거의 한 반토막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원가가 낮아지니까. 그러면은 분양가가 낮아지고 그럼 사람들이 저 정도면 싸네 네. 라고 해서 분양에 응하게 되면은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금융권으로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이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금융회사가 타격을 입을 일은 별로 없게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채권 시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가 차원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사주는 사람 없으면은 정부가 프로그램 가동해가지고 사주겠다라는 네, 네. 것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공포가 얼마나 확산되는가가 문제인데 공포가 확산되는 거를 우리가 사줄 테니까 거래하세요 그러면은 공포만 확산이 안 되면 그냥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움직일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초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상거래 채권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상거래 채권이 거래가 된다는 건 어음 그렇죠. 준거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허그 분양 받으신 분들이 좀 문제잖아요. 네.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만약에 사업이 얼마 진행이 안 됐다. 그럼 허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요? 네, 분양 대금을 그냥 줘요. 네. 이거 분양 없었던 일로 하시죠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허그가 사업장을 가져가요. 네. 그리고서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건물을 짓는 거네요. 그쵸. 뭐 직접 짓진 않겠지만 네네. 그거에 대한 사업을 어차피 보증한다 그러면은 거기가 손실을 떠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허그가 되기 때문에 분양받으신 분들에 대한 피해는
사실상 없을 겁니다. 음. 이거는 정부가 최대한 이건 해줘야 돼요. 네. 보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럼 이번에 문제가 된 그 트리거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성수동 오피스2 개발 사업인데, 성수동에는 예전에 그 노후 공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 공장 부지를 오피스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태형건설이 책임 준공, 내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까지 하겠다라는 책임 준공인데, 그런데 이게 뭐 공사비도 올라가고 금리도 인상되고 하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1년 6개월 동안 이자는 또 다 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만기가 원래 18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이네요. 예. 근데 그 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6일이어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좀 교통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8일로 미루고 그게 오늘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SBS가 팔릴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쪽에 좀 물어봤는데, 일단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이거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은행들이 손실 부담을 어느 정도는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너는 뭐 할래? 라고 하겠죠. 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태형그룹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 정도의 자구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형인더스트리라든지 아니면 에코비트라든지 이런 데 매각을 했고, 골프장 담보로 대출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캐시가 생긴 것들을 팔 때 회사로 돈이 들어간 것도 있고, 네. 이게 계열주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계열주한테 갔어요. 네. 근데 그 돈도 일부 사재 출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뭘 팔아서 낼 것인가는 결국은 계열주가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SBS를 매각할 것인지는 여전히 계열주의 판단 사항이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정도 전해드리면 태형건설의 오늘까지 이야기는 얼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헤드라인부터가 좀 자극적인데, 개미 돈으로 빚 갚는다. 올해 채무상환 유상증자가 2배나 급등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유상증자를 했던 규모가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27일까지의 자료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전체 유상증자 규모가 2022년에는 16조 2,300억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14조 3,500억 원으로 전체 유상증자는 한 2조 원 가량 줄었어요. 근데 바로 밑에 보시면 채무상환용 유상증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빚 갚는 데 쓰는 유상증자가 주주들한테 그렇죠. 나 빚 못 갚으면 망하는 거 알죠? 돈 좀 돈 더 내시죠? 돈 더 내시죠. 예. 주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이고. 작년에 1조 2,327억 원이었는데 올해 2조 3천억 원이니까 거의 2배 가량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빚을 갚겠다고 했던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빚이 늘어나니까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느냐? 바로 주주들로부터 조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유증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빚 갚기 위한 유증은 2배나 늘어났다는 건데, 근데 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사실 회사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자 부담을 줄이면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동의해 갖고 이제 돈을 더 내서 주식을 더 받고 유증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빚 갚고 나면 뭐 보상해 주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이제 주주들에게 보상해 주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긴 한데, 사실 빚을 갚아서 재무 구조만 개선한다고 해서 주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결국 이런 걸 보면은 좀 약간 내년 한 해에는 좀 이런 빚을 갚기 위한 유상증자로 개인들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것보다는 좀 주주들의 돈을 조금 더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뉴스는 오늘 제목 보고서 다들 황당하셨을 건데, 도대체 이게 뭐냐? 예쁜 여자가 나를 좋아할 리 없지. 네. 이게 CNN에서 보도를 한 건데,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은 네. 지금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 굉장히 좀 미모의 여성분들이 네. 나에게 DM을 보냅니다. 연락을 하죠. 뭔가 좀 뭔가 약간 좀 러브러브한 네. 그런 분위기도 되고, 그러면서 나에게 분위기가 이런 됩니까? 나는 이게 이런 행운이 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네. CNN에서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는 중국 범죄 조직의 실태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온라인 상에서 만났던 젊은 여성이 암호화폐 사기 행각을 벌이는 중국 범죄단이고, 네. 그 여성분들은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납치돼 있는 분들 혹은 어. 감금돼 있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유엔이랑 FBI가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내전 등으로 좀 불안정한 동남아시아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젊은 여성들에게 뭔가 일자리를 준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계약서를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감금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뭐 이렇게 예쁜 사진 같은 걸 올려가지고 이제 그 꼬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서 좀 친해진 다음에 내가 그 오빠 내가 좀 좋은 가상화폐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 이용하시면 돈 많이 벌 거예요. 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음. 그리고서 이게 처음에는 먹게 해줍니다. 돈 벌게. 이게 어떤 이렇게 거래소가 있으면 거기서 내가 10,000원 냈는데 뭐 20,000원, 30,000원 되고 막 그러면 동전 액수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점점 살을 찌우는 과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돼지 도축 사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 살찌워서 먹는다. 살찌워서 먹는다. 아. 그래가지고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분은 이제 대표적인 제시카라는 분인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 아, 그래요? 예, 거기에 좀 사진도 좀 유명한 사진들이 있고 네. 이름도 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거의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이 수십만 달러를 자기가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 거래소에서 실제로 그게 거래가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계좌에 찍힌 숫자가 진짜인지 그것도 모르죠.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네. 뭐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계정 잠궈버리고 네. 그 돈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와 이게 숫자가 정말 충격적인데 유엔에서 미얀마의 12만 명, 캄보디아 등 다른 지역에서 10만 명이 갇혀서 사기 행각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참 범죄 관련한 금액도 2020년에 1조 원에서 지금은 한 3조 7천억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사기에 대한 적발도 중요하고 처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목처럼 만약에 예쁜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그런다. 그러면 사기다. 일단 의심하면 됩니다. 그럴 일은 그럴 일은 없다.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이 다 있어? 아.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한테 아, 그러면 그건 그런 일은 없는 거네요. 그리고 막 그러면서 돈까지 엄청나게 벌게 해줘. 아, 딱 그런 일이 있다. 와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에게도 드디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었잖아요. 로맨스 스캠이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지하실 골방에 앉아 있는 뚱뚱한 뭐 40대 아저씨인데 가짜로 예쁜 여자 사진 해놓고 그걸로 이제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인신 매매를 당해서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았었군요. 그리고 그분들이 근무 시간이 길어요. 아, 그러겠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네. DM을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사진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 거의 16시간씩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례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참.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탈리아 꽃게 뉴스가 지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 와중에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됐었잖아요. 근데 실제 드셔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탈리아 꽃게는 언제 들어오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자,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일에 이탈리아를 원산지로 한 푸른 꽃게가 수입 신고가 접수돼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온 물량은 3톤 가량이 되고요. 그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이 수입품은 식약처에 신고하고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검사 단계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검사만 마무리되면 이제 유통으로 바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 이 검사가 끝나는 즉시 이제 유통이 되면은 아마 올해가 넘기기 전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마트에서 이탈리아산 꽃게를 또 구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를 보니까 참 재밌었는데 이게 그 꽃게 그 어패류는 쉽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 어패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냉동 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냉동 창고 설비를 투자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에 팔릴 걸로 예측되냐면 일단 현재 유통업체와 수입업체가 협상을 맺고 있는 게 1kg에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인데 이게 국내산 꽃게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도 이게 무슨 가격이 포함되어 있냐면 검사 가격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검사 진행하고 있는 가격. 이 가격까지 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제 1차 물량 지나가고 2차 물량이 되면 조금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왠지 우리는 좀 신상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탈리아 꽃게 들어왔다는 막 와서 사서 왠지 구매로 직접 연결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거기 한번홍님이
그 예쁜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거는 이주호 기자님은 가능할 것 같다. 아이, 부인하지 않고 있는 이주호 기자였습니다. 제가 다음 뉴스는 조금 뭔가 좀 네, 자부심이 느껴지는 자부심. 그런 기사였는데 네,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은 갓마더 간마더. 이 표현 자체가 일단 너무 좋죠. 네. 갓마더 오브 브러드 서킹 인섹트 잠깐만요. 흡혈곤충의 데모가 네, 그 빈대와의 전투를 계획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예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빈대 연구에 매진해온 김주연 서울대 의대 교수님을 조명을 했어요. 네, 이게 수십 년 만에 요새 빈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걱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김주연 교수의 연구 성과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2020년 논문에서 빈대가 좀 잡기가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네. 기존에 있던 그 그러니까 살충제는 빈대를 못 잡는 일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그 2020년에 김기현 교수님이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의 저항성이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빈대가 어떤 것에 저항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힌 논문을 낸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럼 그 저항성을 지닌 빈대를 퇴치하는 것은 어떤 성분인가도 그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발견을 해서 이번에 발표를 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김주현 교수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별명이 빈대공주였대요. 워낙 그 연구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쵸. 네. 그 김정 교수님의 인터뷰가 내 관심은 인간을 해치는 곤충을 어떻게 하면 잘 퇴치하느냐였다라고 하고 그 전에 학교에서도 뭐 빈대나 이 잡는 거 관심 있는 사람 그럼 없죠. 그랬더니 이제 김정 교수 손 들고 저 이 잡는 거 관심 있습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보통 그 빈대를 연구할 때 빈대가 피를 먹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적십자나 이런 데서 이제 좀 그러니까 수혈용으로 쓸 수 없는 혈액을 기증받아서 하는데 네. 그게 부족하면 그러면요? 자기 팔을 스스로? 자기 몸을 내주면서까지 연구를 좀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발견한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네. 왼쪽 안쪽 종아리를 물렸을 때 가장 덜 가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 20건의 빈대 사례가 보고가 됐을 정도로 빈대는 눈에 띄지도 않았고 관심도 못 받는 분야였어요. 근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빈대에 대한 공포가 좀 확산이 되면서 최근 몇 주 동안은 수백 건의 빈대 물림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네. 김 교수님처럼 이게 빈대 사고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연구해 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도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김정 교수님 같은 분들 연구자들을 위해서 좀 노고를 좀 치하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싶네요, 우리 빈대모. 예, 자. 빈대모. 이거 준비한 개그예요? 고작? 네. 야. 아니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게 마지노선. 3프로 뉴스는 뭐 개그 콘서트를 위협합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해서 월 소득이 올해 2배 늘어났다. 그리고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오늘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올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주택연금으로 성과를 이뤘는지를 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자료인데 주택연금 가입자가 13,000명 그리고 보증 공급액은 19조 9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많아진 거냐면 과거 5년 평균이 1년에 한 11,000명 정도 가입하고 보증 공급액은 14조 5천억 원 정도 규모니까 확실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리고 이 보증 공급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제가 이 보증 공급액이 도대체 뭐지? 19조 9천억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3,000명이 가입했다고 하니까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한 명한테 이 보증 공급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이 보증 공급액이 무엇냐?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받게 될 예상 금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예상 금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바뀐 그 기준을 보면은 9억에서 12억짜리 주택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략 그냥 가정을 해서 12억짜리 주택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셨다고 봐요. 그러면 보증 공급액은 15억 원이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택 가격보다도 한 3억 원 정도 더 많게 줄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연금이 확실히 많이 가입이 되고 있다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의 소득 개선 효과죠. 그래서 사실 2022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들의 주택연금을 제외한 월소득이 119만 원 수준이었다면 주택연금 148만 원을 포함해서 월 267만 원으로 거의 소득이 2배가량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주택연금 가입하시고 노후를 굉장히 여유롭게 보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아마 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내가 집이 있고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약간 눈치 보이는 게 자식들 눈치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해에 여러분들 부모님 찾아가서 새해 인사드리고 할 거잖아요. 그럴 땐 자식분들이 좀 나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 가입하세요 라고 얘기 한마디 건네는 게 훨씬 더 부모님들에게 좀 더 좋은 미래를 좀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모님의 현금 흐름이 좋아야 자녀가 편합니다. 손주들 용돈을 부모님이 네. 주십니다. 네, 그리고 타시기님이 그 죽으면은 집 뺏기는 거 아니냐라 그러시는데 연금 못 받은 금액 관련해서는 그만큼은 상속을 통해서 또 그렇죠. 자녀분한테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좀 재밌는 댓글 중에 마이클 23님이 집안에서 담배 피면 빈대 안 생기더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랬더니 100억의 꿈님이 빈대 대신 내가 쫓겨나더라. 아, 저희의 부족한 재미를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이 함께 채워주고 계십니다. 자, 좀 안쓰러운 분 하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때 세계 1등 부자였던 워렌 버핏이 작년에는 5위였는데 5위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10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유 안쓰럽네요. 아, 그 어르신 나이도 많으신데 네. 아유, 어떻게 주택연금이라도 주택연금이라도 좀 가입을 시켜야 되나. 근데 그 왜 그랬나 봤더니 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1위 부자는 일론 머스크가 1위가 됐고요. 네. 2,350억 달러니까 대충 한 30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위는 LVMH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입니다. 네.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 네. 그 메타 창업주인 마크 저커버거 이런 분들이 좀 높은 순위가 돼 있었다는데 버핏이 부자 순위에서 떨어진 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부금을 굉장히 많이 냈대요. 아, 그 올해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4개의 가족 재단에 무려 55억 달러, 7조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새해에는 다들 부자 되시고 좋은 일에 돈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사실 월급쟁이 기자라 뭐 특별히 돈을 많이 벌 일은 없는데 네. 그래도 없는 살림이라도 좀 좋은 일에 좀 쓸 수 있도록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요즘 연말연시다 보니까 그 술자리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술자리가 많아질 때마다 좀 걱정되는 게 통풍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통풍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맥주만 피하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일단 그 통풍 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통풍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2018년에 43만 명이었다면 2022년에는 이제 5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엔데믹 때문에 이제 회식 자리도 많아졌었고 연말 회식도 더 많아질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제 특히 남성의 통풍 환자 수가 여성보다 몇 배가 더 많았냐면 12배 넘게 많았습니다. 남자가? 네, 12배 넘게 많았어요. 그냥 술자리가 많은 것도 이유긴 한데 이게 호르몬의 특성도 있다고 해요. 남성은 콩팥의 요산 제거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반면 여성은 폐경 이전까지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 있잖아요. 맥주. 이게 맥주 안 마시면 뭐 이제 소주 마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종과 무관하게 알코올이 들어간 모든 술은 요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맥주 안 마신다고 통풍 안 걸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맥주는 뭐 효모, 보리 이런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술보다 통풍을 더 많이 일으킬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좀 술 줄이시고 새해에는 조금 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예. 다음 뉴스는 포르쉐 샤오미가 전기차를 공개했다 그러는데 사진 함께 보자고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사진을 함께 보시면은 어떤 차가 샤오미일까요? 비슷하네요. 예, 오른쪽이 샤오미고요. 왼쪽 위에가 타이칸, 네. 밑에는 맥라렌입니다. 그래서 샤오미는 비슷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간략하게 애국자시네요.
쌍둥이 부모들이 상처받는 말입니다. 아 이게 참 요즘 출산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난임 예. 부부도 많고 해서 난임 시술, 그다음에 시험관 아기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쌍둥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쌍둥이를 보면서 우리는 나름 칭찬이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부모님들한테 참 그 상처가 되는 말이 많다고 합니다. 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 저는 이런 거 가끔 좀 그러니까 들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어르신들이 가끔 가다가 쌍둥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작네. 아, 이런 말 하면 이거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게 애국자시네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서 참 대단하십니다라는 칭찬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쌍둥이 부모님들은 내가 애국을 위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그쵸. 들어야 되지라는 예. 말이 있어서 참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힘이 되는 말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2배로 행복해질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또 많은 좀 힘이 나는 이야기들을 서로 해주자고요. 예, 근데 오늘 PD님이 잘 안 보여주는데 네. 첫 번째 그 거기에서 보니까 예. 야, 너 둘 키울 능력은 되냐? 그러니까 아, 이런 저도 말도 있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둘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뭐 올해 마지막 뉴스가 될 것 같은데 그 면접관들이 뽑은 탈락 1순위 9분이면 탈락한다. 탈락 1순위가 표현 같이 보시면은 지각하는 게으름형을 최악으로 꼽았답니다. 네. 아, 제가 면접은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성실하죠. 1년 동안 방송 지각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렇죠. 그 다른 건 몰라도 성실은 합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진짜 대단하게 큰 돈 벌지는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게 내년에는 2배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건 좀 띄워주세요, PD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3프로 뉴스룸은 내년에 더 재미있고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주호 기자답게 마지막 새해 인사도 정말 드라이하게 그니까 위트 하나 없는. 이거 뭐 왜 이럴까요? 예, 내년엔 좀 더 즐겁게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